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렸죠? 네네, 그렇습니다. 한 분씩 어떤 쟁점들이 불거졌는지부터 우선 이병기 후보자 경우는요? 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가장 먼저 제기됐던 의혹이 이 차떼기 가담 의혹이고 부풍곡탁 연루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 차떼기와 관련해서는 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일생일대의 뼈아픈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정치자금 불법 전달은 100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하지만 당시 김영일 사무총장으로부터 갖다 주라는 말을 듣고 이행은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기는 종범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전해드렸다시피 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이병기 후보자가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에게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김영일 사무총장이 그럼 돈을 갖다 주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야당 의원이 추궁하지 않았었나요? 일단 그 문제까지는 제가 좀 체크를 못했는데요. 일단 본인의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김영일 사무총장으로부터 갖다 주라는 말을 듣고 이행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앞 단계 얘기는 쏙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부품 공작과 관련해서는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기소되지도 않았고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당시 그 안기 부장이 대표로 사법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하들 같은 경우는 사법 처리를 면해준 것이다라고는 지금 해석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정원 직원의 이른바 사찰 의혹도 좀 불거져서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오전 중에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뭘 촬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의장을 촬영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의 질의서를 촬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 측에서는 이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여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한 것일 뿐이다. 일단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검증까지 일단 정해가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은 찾아내지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이 기술 검증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국정원 직원이 여기에 들어간 거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일시 취재증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던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0분간인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긴 했고요. 과거에도 국정원장 청문회를 하면은 국정원 직원이 와서 그걸 촬영하긴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게는 전부 다 이 소속되어 있는 사진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국정원 직원도 바로 이제 국정원 내부의 촬영, 그쪽에서는 기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기자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록을 남기는 직원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ENG 카메라까지 동원을 해서 회의장을 찍었는지 부분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병기 후보자 정리해봤고 최양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여주동지 불법 전용 의혹이 있었고요.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었고 또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포스코 사회이사를 6년 동안 지내면서 회의 수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재미난 게 이 후보자의 답변이 일관됩니다. 여주농지 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고추는 잘 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어요.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잘 몰랐다고 답변을 했어요.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당에 대해서 신고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 이전에는 몰랐다. 답변이 다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 거는 분명을 한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고의성이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다로 최양희 후보자는 계속 이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일단 사과,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하다, 몰라서 그랬는데 죄송하다 이것이 반복됐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잔디밭에 고추 심은 거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조금 저는 그 사진 저도 봤는데요. 이것은 공동묘지에 봉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걸 심는 게 이게 무슨 농지에 채소를 심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소득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수준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 이게 과연 그 납득할 만한 해명인지도 사실은 좀 의아합니다. 예. 다운 계약서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 그 부동산 매매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 그 매매한 업자가 계약서를 다 그냥 자기 혼자 마음대로 써서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보통 법무사가 와서 쭉 가져가서 대신 신고하고 이랬으니까요. 이건 뭐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조금 좀 석연치 않다 이 말씀이고요. 자,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은 보고서 채택할지 말지가 바로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아니면 지금 그 며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청문회 일정이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자, 이렇게 그 언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새누리당에서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뭐 사람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불거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적극 해명을 하면서 그 제기된 도덕성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진행됐던 이병기 후보자나 최양희 후보자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양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나는 몰랐다, 실수였다, 서로 사과한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그 애당초 문창국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얼마나 그러면 절절하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건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몰랐다 사과한다 정도로 만약 나온다면 그럼 이 정도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냐 이제 이 논의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청문회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모든 후보자 다 낙마시키겠다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야당은 어떤 전략, 여당은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총리 후보자까지 낙마를 한 마당에 부총리 후보가 낙마를 하는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선적으로 보면은 여권이 김명수 후보자까지 모두 전원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2+α. 최소한 2명은 무조건 낙마 대상이고. 2는 누구예요? 뭐 예를 들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두 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딱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긴 그래요.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지. 애초에 숫자를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총리가 낙마했는데 부총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양쪽 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새누리당의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분석은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나머지 후보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떤 일정의 뭐라고 할까요? 통과를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김명수 낙마로 이걸 좀 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김종배 씨 말이 맞습니다. 전원 통과도 말이 안 되고 2+알파도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또 정치적 흥정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 이거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